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도르트문트에게 패배하면서 사실상 우승 경쟁이 종료되었습니다. 뮌헨이 어떻게 하다가 덜미를 잡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뮌헨은 기본적으로 4-2-3-1로 출전했습니다. 키미히가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했고 라이머와 고레츠카가 허리를 지켰습니다. 빌드업 시에는 구조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인 고레츠카가 센터백 라인으로 내려가면서 변형 3백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라이머는 공을 받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잘 돌아서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뒤쪽에 숫자를 확보하면서 키미유와 데이비스를 넓게 벌립니다. 그리고 사네와 무시알라가 가운데로 좁혀서 중앙 쪽 공격 숫자를 늘려주죠. 라이머가 혼자서 버거워할 땐 무시알라가 종종 내려왔습니다. 키미, 데이비스가 공격력이 좋은 풀백들이니까 그 풀백들의 공격력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도르트문트 역시 4-2-3-1 내지는 4-3-3 구조로 출전했습니다. 산초와 아데에미가 역습을 주도했고 브란트가 공격진 전체를 연결했습니다. 도르트문트의 빌드업 구조 역시 들고 나온 포메이션과 다르게 변형됩니다. 엠레찬이 센터백 사이로 들어가주고 풀백인 마트센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풀백 리에르손을 올려 플레이했죠. 비슷한 듯 다른 빌드업 구조를 가진 양 팀입니다. 뮌헨의 공격 방법은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오른쪽 풀백 키미히를 이용한 공격이었죠. 전반전 가장 좋았던 장면입니다. 키미히와 밀러가 2대1 패스를 하면서 전진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케인 쪽으로 미친 궤적의 크로스를 올리지만 케인의 헤더가 골대를 빗나가 버립니다. 사실 이런 찬스에서 득점을 하면서 상대에게 부담감을 주고 거기서 나온 공간을 선수들의 퀄리티로 눌렀던 뮌헨인데 이런 찬스에서 득점이 터지지 않은 건 아쉬웠습니다. 또 다른 좋은 장면도 역시 키미히의 오버래핑입니다. 공이 뒤쪽으로 향하면서 고레츠카에게 가고 그 순간 키미히 쪽에 왼마킹이 붙지 않았을 때 고레츠카가 좋은 킥을 한 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키미히의 컷백을 받은 케인이 슈팅해보지만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키미히 쪽에서 공격이 잘 될 때 비슷한 패스가 데이비스 쪽에서도 나오면 상대의 밸런스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왼쪽에서의 공격은 거의 없었습니다. 좌윙 무시알라가 중앙 지향적이기도 하고 키미히가 올라가니 좌풀백 알폰소 데이비스는 오버래핑을 자제한 것도 있었죠. 그래도 고레츠카가 오른쪽은 확실하게 봐주면서 꽤 먼 거리인데도 키미히를 보고 정확한 패스들을 넣어줍니다. 하지만 마무리는 되지 않았죠. 후반에도 이런 오른쪽 공격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중앙 쪽이나 왼쪽에서 이렇다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무시알라의 드리블이 통하지 않는다면 밀집된 수비를 깰 확실한 패턴 플레이가 없었고 하프 스페이스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뮌헨이 공격이 잘 안 된 건 뮌헨이 해법을 찾지 못해서도 있겠지만 도르트문트가 준비를 잘해왔다는 뜻이겠죠. 도르트문트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수비 시에 거의 7-3 내지는 6-4의 형태로 수비했습니다. 기존 포백을 가운데 쪽으로 좁혀놓고 양쪽 사이드인 윙어인 산초와 아데미까지 배치해서 일자로 엄청 긴 수비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쪽엔 중앙에 3-4명을 수비에 배치했죠. 그리고 제가 표시한 은메차와 브란트라는 미드필더는 수비 시엔 1차 수비벽을 구성하지만 역습 시에는 역습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처럼 역습 시 한방 스루 패스나 윙어의 2대1 패스를 받아주는 역할을 했죠. 이건 후반전의 수비 장면인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선수들이 자신이 수비할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운데 쪽을 수비하는 걸 최우선으로 합니다. 역습은 주로 발빠른 윙어인 아데에미와 산초를 이용해 진행합니다. 양쪽 윙어를 사이드에 바짝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수비가 성공한 순간 브란트를 찾아서 빨리 주고 브란트는 양 윙어에게 패스를 전개합니다. 어제 특히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그 장면은 뮌헨의 실점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뮌헨의 실점 장면이자 도르트문트의 득점 장면입니다. 슐루터백이 토마스 밀러의 패스를 끊고 아까 역습의 핵심이라고 설명드린 브란트에게 내줍니다. 그 순간에 왼쪽 윙어 아데에미는 전력 질주로 측면 쪽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브란트는 가볍게 다시 엠레잔에게 내주죠. 엠레잔은 다시 필크루크에게 공을 내줍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역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필크루크에게 공을 다시 받은 브란트가 더리우트의 등 뒤쪽으로 찔러주며 아데에미와 속도 경합을 시켜줍니다. 아예 발 앞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궤적으로 주는 게 더리우트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아데에미가 더리우트보다는 빠르게 공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슈팅을 날리는데 울라이의 손을 맞고 들어가죠. 사실 슈팅 퀄리티도 그리 좋지 않았고
슈팅 각도 공격수에게 그리 넓은 건 아니었지만 실점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실점 장면입니다. 외지잔이 공을 잡은 순간에 고레츠카나 코망이 조금 더 가까이 커버를 해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지잔에게 시간적 여유가 생겼죠. 외지잔이 가운데 쪽으로 공을 주는 순간에 아데에미는 안쪽으로 띄워줍니다. 다이어는 아데에미를 커버하러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아데에미의 움직임 덕분에 알레는 편하게 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알레가 쉽게 리에르손에게 내줍니다. 리에르손은 무리하지 않고 반대쪽에 깔끔한 슈팅을 성공하면서 경기를 2대0으로 만듭니다. 순간적으로 외지단 쪽 간격이 벌어지면서 미네는 순식간에 실점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골은 몰라도 지금의 실점은 수비 집중력 문제입니다. 도르트문트의 선수비 후역습 작업에는 핵심 선수들이 각각 한 명씩 있었습니다. 훈멜스는 말 그대로 벽 그 자체였고 올라오는 크로스에 대한 방어나 수비 라인 컨트롤, 그리고 밀집 수비의 최종 수비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브란트는 골 장면 이외에도 역습 상황에서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때마다 군더더기 없이 툭툭 찔러주며 높은 판단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투엘은 레버쿠젠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승은 어렵긴 하지만 이런 인터뷰가 선수들의 사기와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네는 아직 아스날과 챔피언스리그가 남았습니다. 투엘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